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풀입니다. 어느새 2020년도 거의 다 저물었네요. 내 2022년 어디로 갔노? 그치만 연말은 항상 설레요. 그건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전 엄마랑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던 게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걸어놓아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껏 내는 리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골라 아무거나 막 골라. 이것은 핸들이 아니고 리스트입니다. 지름은 3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틀을 쓰셔도 되고 곱슬버들이나 넝쿨을 말아서 리스 틀부터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편하게 갈게요. 철사는 꽃철사와 구리철사를 준비했는데요. 굳이 꽃철사가 없다면 긴 구리철사를 잘라 사용하시면 돼요. 우선 리스에 붙일 작은 부케를 만들어 볼게요. 편백을 위에서부터 12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11.9도 아니고 12.1도 아닌 12,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잘라주세요. 윗부분에 8cm 정도 남기고 아랫부분에 붙은 잎을 제거해주세요. 오리목도 조금 잘라주세요. 다듬어둔 편백 가지와 오리목으로 작은 부케를 만들어주세요. 철사로 묶어줄게요. 이번엔 향나무 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렇게나 잘랐더니 가지를 잘라낸 단면이 보여요. 자른 단면이 안 보이도록 사선으로 바짝 잘라주세요. 어때요? 감쪽 같죠? 향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 조심히 다듬어야 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가시가 있어서 찔리면 아야. 향나무는 열매랑 같이 엮어볼까요? 이렇게 만든 작은 다발들 겹쳐서 리스에 묶어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리스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동그란 모양이 영원을 상징해서 약 16세기경 유럽에서부터 행운을 기원하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모든 게 잠들어 버리거나 낙엽져서 떨어져 버리는 겨울에도 푸르른 상록수 또한 영원과 불멸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는 겨울이 오면 정원의 나무를 모양내기 위해 가지치기 하는데요. 16세기 사람들은 남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없어질 때까지 다 쓰고 냈기 때문에 잘려진 상록수 가지들을 모아다가 리스를 만들기 시작했다고도 해요. 실은 저도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지치기 하고 남은 가지를 봉투에 담아서 내놓았길래 아싸 게이득 하고 가져왔어요. 프랑스에서의 삶은 아날로그적이라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만 사람 냄새가 나고 환경 친화적인 것 같아요. 쓰레기, 특히 비닐 쓰레기를 싫어해서 꽃다발도 종이 한두 장으로만 포장하는데 선물용이 아닌 경우 이미 썼던 종이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거부하고 포장 없이 꽃만 달라는 손님도 많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 열여덟, 스물 이렇게 총 22개의 미니 다발을 만들었어요. 이제 얘네들을 리스트에 한두 개씩 엇갈리게 잡고 철사로 감아주세요. 철사의 시작 부분은 리스트 속으로 끼워 넣어 감춰주세요. 철사를 팽팽하게 당겨가며 감아주세요. 그래야 소재들이 마르면서 부피가 줄어들어도 리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덧대고 감고 덧대고 감고 참 단순하죠? 손이 많이 가지만 리스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거기다 진짜 편백과 향나무로 만드니까 숲향기도 솔솔 나고 피톤치드를 마구마구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진짜 전나무를 잘랐어요. 무겁고 매년 쓸 수도 없는데 왜 여기 사람들은 진짜 나무를 써? 하고 프랑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진짜는 향기가 나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꽃집, 야채 가게, 마트 등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마다 전나무를 팔려고 내놔서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향기가 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나라에서 트리를 수거해 가는데 진짜 나무라서 천년 비료 등으로 재활용된대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인조 트리만 봐서 이런 트리 문화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다발 중간중간 마른 지경이도 같이 엮어줄게요. 마지막 다발은 처음 다발과 겹치게 해서 엮어주세요. 처음엔 촘촘히 엮다가 나중에 지쳐서 시작 부분이 좀 더 무성해 보이죠? 괜찮아요. 머리 숱이듯이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와이어를 자르고 남은 끝부분은 틀에 감겨있는 와이어와 한 번 엮어 고정시켜주세요. 와이어 끝을 리스 틀 속에 밀어 넣어 뾰족한 부분이 만져지지 않게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벽에 달 수 있게 끈이나 철사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리스에 포인트 리본을 달아줄 건데요. 길이는 리스 바깥쪽으로 둘러줄 수 있을 만큼 잘라주세요. 리본을 메어줄 곳을 정하고 안쪽 리본을 바깥쪽보다 길게 잡아주세요. 일단 매듭을 한번 메어주시고 안쪽 리본을 한번 접어서 바깥쪽 리본을 그 위로 둘러서 리본을 완성해주세요. 짠! 레이스 리본 버전 리스입니다. 잘 기억해두시고요. 이번에는 빨간색 리본으로 해볼게요. 아까처럼 리본을 리스에 둘러서 길이 재주신 다음에 안쪽 리본을 좀 더 길게 잡고 매듭을 지어 리본을 만들어주세요. 리스에 어울리는 두 가지 리본을 메어보았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레이스? 아니면 레드? 레이스는 핸드메이드 느낌을 더해주고 레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2020년 다사다난했지만 행운을 의미하는 리스를 만들며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만들어보고 싶거나 보고 싶은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